6번 문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어떤 길이의 2할 오픈이 16m라고 돼 있군요. 그러면 원래 있던 그 길이가 얼마였기에 그것의 2할 오픈이 16m일까요?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처음에 있던 그 길이가 기준이 되겠어요. 그쵸? 그리고 얘가 기준량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2할 오픈은 얘가 기준, 처음에 있던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2할 오픈은 뭐죠? 2할 오픈? 2할 오픈은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죠. 2할 오픈은 0점, 할의 자리가 소수 첫째 자리, 푼의 자리는 소수 둘째 자리 0.25라는 얘기로군요. 어떤 것에 0.25. 0.25는 뭐예요? 비율이죠, 비율. 전체를 1로 봤을 때 그거를 지금 나눠 놓은 거예요. 100개로 나눈 것 중에 25개 정도, 100분의 25만큼이 16m라고 했네요. 우리는 이거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해요. 자, 어떤 양이 있었고, 어떤 길이가 있었고, 그 길이에 0.25만큼이 비교하는 양 16m예요. 그런 얘기예요. 주로 수학 문장제 문제에서 뭐뭐에 몇 할 몇 푼, 뭐뭐에 몇 배, 뭐뭐에 몇 퍼센트, 이거는 다 곱셈식으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우리는 식으로 만들면 결국에는 뭐예요? 곱셈 나눗셈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봐야겠지요. 자, 어떤 거, 뭐 똑같이 단위는 똑같이 미터라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거에 2할 오픈 앞에서 공부했듯이 2할 오픈은 0.25예요. 그죠? 그게 바로 16m래요. 이거 곱셈식이에요. 곱셈식. 자, 곱셈식인데 나눗셈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그런데 봐요. 0.25, 0.25라고? 그러면 0.25는 100분의 25잖아. 그쵸? 100분의 25네. 100분의 25? 100분의 25는 4분의 1이네. 그러면은 소수보다는 분수가 더 쉬워 보이지 않나요? 상관없지만 어쨌든 더 쉬운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계산하기도 쉽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어떤 것에 4분의 1이, 그러니까 4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이 16m야, 그 얘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다 4를 곱하면, 여기다 4를 곱하면, 얘 약분돼서 사라져요. 그렇다면 얘는 64네.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계산하면 쉽게 싹싹싹 해결이 되네요. 그쵸? 자,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거 연습 많이 해봤으니까 연습한 거를 이런 때 써먹어야죠. 그쵸?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서 네모는요, 16을 4분의 1로 나누네요. 이렇게. 분수 나눗셈으로 해도 되죠. 똑같아요. 결과는요. 그쵸? 16 곱하기 뭔가요? 16 곱하기 1분의 4니까 16 곱하기 4. 그쵸? 결과는 똑같이 64가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양쪽에 같은 수 4를 곱해갖고서 해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수 나눗셈으로 식을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 또 보아야죠. 자, 7번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할품이에요. 그쵸? 계속해서 비율에 관련된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요, 비율을 모르겠다는군요. 그쵸? 뭐뭐의, 얘가 기준량이에요. 그쵸? 기준량의, 뭐라고요? 비율. 몇 퍼센트인지, 몇 할, 몇 푼인지, 몇 분의 몇인지, 이렇게 비율이죠. 비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다고요? 비교하는 양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기준이 되는 양, 처음에 지시하는 기준이 되는 양이 주어졌어요. 0.8km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뭔가요?
단위가 달라요. 얘는 킬로미터죠. 얘는 미터예요. 단위가 다르면 계산 바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단위가 같을 때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위를 통일시키면 되죠. 먼저 해야 될 게는 0.8km를 800m로 단위를 미터로 통일시키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죠, 이제. 자, 할 수 있죠. 자신 있죠.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계산식은 0.8km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놨던가요? 네, 800m로 바꿨죠. 왜냐하면 1km가 1000m라서 킬로미터를 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000을 곱했죠. 그래서 800m. 그죠? 800m에 몇 할 몇 푼을 했대요. 비율이 뭔지 이번에는 비율을 몰라요. 그렇죠? 어떤 때는 기준량을 모른대요. 어떤 때는 비율을 모른대요. 어떤 때는 비교하는 양을 모른대요. 그래도 식은 똑같아요. 그쵸? 기준량에 비율을 곱했더니 비교하는 양 136이 나왔어요. 어때요? 간단하죠? 네. 그러면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둘을 곱해서 136이 나왔다고 하니까 136을 800으로 나눠야 해요. 그쵸? 가끔씩 선생님이 여러분들 공부한 거 이렇게 보다 보면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바꿀 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뭘로 나누지? 막 이러면서. 근데 자연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분수가 나올 때는 굉장히 곤란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생각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네모는 6이래. 네모는 얼마지? 이거 3이잖아. 3 어떻게 나왔지? 6을 2로 나눴지. 이렇게 아주 정말 한 자릿수 곱셈 나눗셈식 한 자릿수 덧셈 뺄셈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답도 잘하잖아. 그렇게 아주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서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지? 생각해 보세요. 큰 수나 작은 수나 계산하는 방법 똑같거든요. 자, 그렇게 작은 수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해봤던 것처럼 곱했어 800을 그러면은 이쪽을 800으로 나눠버려야지. 그러면은 이쪽은 약분해서 1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쪽도 800으로 나눠야겠는데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800으로 나누면 되겠는데 이렇게요. 똑같으니까 등식이니까 말이야. 그치? 등식이니까 양쪽이 똑같은 등식이니까 양쪽을 똑같이 800으로 나눠도 똑같죠. 그쵸? 네. 등식의 성질은 너무 간단하지만 참 써먹을 때가 많고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할푼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얘를 분모를 100으로 만들 수 있으면 100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말이죠. 100으로 만들려면은 얘를 분모를 8로 나누고 그죠? 얘도 8로 나누고 그래야 100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분모가. 그래서 100분의 1을 드디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136을 8로 나누면 되죠. 8, 1은 8, 8, 7에 56. 맞죠? 그러면 얘는 0.17이 되고 0.17은 1할 소수 첫째 자리 할의 자리 둘째 자리 푼의 자리 1할 7푼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주자주 쓰는 성질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등호가 있는 식이야. 양쪽, 왼쪽과 오른쪽에 있고 등호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고 해. 등호가 있는 식은 원래 똑같다고 했으니까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또 같은 수로 나누거나 곱해도 여전히 똑같아.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 그러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죠? 네. 자, 그렇게 해 보았고요. 이제 또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는 원가가 600원인 물건에 72원의 이익금을 붙여서 팔았습니다. 이익의 원가에 대한 비율은 몇 할 몇 푼입니다. 이것도 할푼 비율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죠? 원가, 이 600원은 뭔가요? 처음 들여놓은 가격이죠. 그걸 원가라고 해요.
어떤 물건을 이제 가게에서 팔려고 물건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 사서 들여와야 되잖아요, 물건을. 그래서 처음 들여놓은 가격을 우리는 원가라고 불러요. 네. 그 원가대로 팔면 안 되잖아요. 이익금을 챙겨야죠. 그쵸? 이익금이 있어야 장사를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원가 600원에 72원의 이익금을 붙여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의 원가에 대한 비율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가에 대한 비율, 원가에 대한, 뭐뭐에 대한. 그럼 얘가 바로 기준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기준량. 그 다음에 비율 나왔죠? 기준량의 비율을 곱하면 그 결과가 뭐가 돼요? 이익금이 돼요. 그지? 아, 비교하는 양인데 여기서는 비교하는 양이 바로 이익금이어서 이익금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문제를 파악을 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죠? 기준량 나와 있죠? 원가, 비율 몰라. 할푼니가 비율이잖아. 그리고 비교하는 양 이익금 72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식을 만들어 풀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식 만들어 풀어보죠. 자, 자, 우리 뭐라고 했죠? 원가에 대한 비율 몰라. 그치? 원가에 대한 했으니까 원가가 기준량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네. 원가 600원에 대한 비율 몰라요. 몇 월 몇 분인지. 그것이 얼마가 됐대요? 72원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비율이잖아요. 이 비율은 아까도 했죠. 똑같은 문제. 600에 뭘 곱해서 72가 됐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양쪽을 600으로 나눠버리면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얘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600으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어때요? 맨날 나온다고 했죠? 금방금방 또 나오고 또 나오네요. 그쵸? 예. 우리는 그렇게 해결해 보죠. 그쵸? 원래 똑같았었기 때문에 양쪽을 600으로 나눠도 똑같을 수밖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너무나 똑같은데 방법이 그치? 어떻게 100으로 만들어 볼래 분모를. 그래서 6으로 나누면 100이 됐어. 그럼 여기도 6으로 나눌 거예요. 그렇다면 6일은 6, 6이 12. 얘는 0.12네. 0.12는 얘가 할의 자리고 얘가 푼의 자리니까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1할 2푼 이렇게 읽죠. 그쵸? 그래서 1할 2푼 즉 원가에 대한 이익의 비율, 그러니까 이익률은 그걸 이익률이라고 해요. 그 이익률은 원가 분의 이익금 하면 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익률이에요. 식은 이렇게 원가에다 비율을 곱해서 이익률을 곱해서 이익금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식을 전환해서 이렇게 풀어도 돼요. 똑같은 곱셈식으로 다 만들어서 풀어도 돼요. 비율을 모르면 비율을 내모로, 원가를 모르면 원가를 내모로, 이익금을 모르면 이익금을 내모로 놓고 식을 만들면 돼요. 다 똑같은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9번 문제예요. 9번, 10번은 도형에 관련된 문제 맞죠? 자, 오른쪽 도형의 넓이 구하라는 거네요. 딱 봤더니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될 것 같으죠? 사각형과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풀면 되겠는데요? 그쵸? 네. 사각형 넓이 구할 줄 알지요? 삼각형 넓이 구할 줄 알죠? 그러면 뭐 이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자, 해볼게요. 그죠? 사각형에 삼각형을 더할 생각입니다. 그죠?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게 정사각형이란 말이죠. 10 곱하기 10이에요. 정사각형 넓이에 삼각형 넓이 밑변이 10이고요. 그쵸? 밑변이 10이고 높이는 8이에요. 10 곱하기 8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그쵸? 자, 이거 더해주면 돼요. 따로 구한 후에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100이고요. 얘는 미리 약분해버릴까요? 네, 그래서 40이요. 140이네요. 그쵸? 140
제곱센티미터.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했어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뭔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이 문제는 뭘까요? 쓰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시간을 주니까 어떤 친구들이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던데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다 할 수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원의 넓이 구해본 적이 있지요. 또 사각형 넓이도 구해본 적이 있죠. 뭐 다 구해봤기 때문에 자, 이것도 머리를 조금만 쓰면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원주율을 3.14로 하라고 했어요. 원주율을 약 3배로 할 수도 있고, 약 3.1배로 할 수도 있고, 3.14배도 할 수 있고, 더 자세히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3.14배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몰라서 선생님이 원주율이 뭔지 모르는 친구가 있으려나 싶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모를까 봐서 그래요. 혹시 모를까 봐서. 자, 볼게요. 원주율. 원주율. 원주율이 뭐였지? 기억나니? 원주율? 원주율이 뭐지?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요. 정사각형 안에 지금 여기는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주율을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정사각형 안에 원이 들어있네. 그렇죠. 정사각형 안에 원이 들어있어.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인데 얘를 굴렸어요. 한 바퀴 굴리면 이게 변이 4개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변 4개니까 40cm겠지. 그치? 한 바퀴를 굴리면 이게 40cm가 돼. 지름의 4배가 된다는 뜻이지. 그치? 또 그러면은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곡선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러면 좀 더 곡선에 가까운 육각형을 한번 또 이렇게 지금 육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육각형을 굴려봤어요. 육각형을 굴려봤어요. 그랬더니 육각형을 굴려보니까 육각형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5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 2개 하면은 10이야. 그래서 굴려봤더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변이 굴러가면서 얘가 어때요? 5, 6, 30cm가 됐어요. 30cm가. 그러면 지름이 지금 10인데 30이 됐다는 것은 원의 둘레는 그거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겠는데, 그쵸? 여기가 지금 4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배잖아요. 그쵸, 3배. 그래서 3배보다는 크고 4배보다는 작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심지어 어떤 수학자는 96각형까지 그려가지고 있잖아. 그 비율을 따져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원 둘레의 길이는 말이죠. 원 둘레의 길이, 여기 원 둘레의 길이, 원주의 길이는 그 원의 지름의 약 3.14배가 되더래요. 모든 원이 다 똑같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원은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즉, 뭐예요?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면 늘 약 3배 정도가 나온다는 거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비율을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부르고요. 원주율은 약 3.14다. 3.14는 어디서 나왔니? 원 둘레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눠서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을 보시면 자, 선생님이 원을 조각 낸 그림을 뒀지요. 자, 조각을 좀 크게 했더니 얘가 평행사변형처럼 보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조각을 내서 위로 한쪽, 아래로 한쪽을 끼우면 이쪽은 반지름이 되고요. 여기는 원 둘레 길이, 원주의 반이 되겠죠.
얘를 더 많이 작은 조각으로 막 쪼갰어요. 그래서 쪼개서 위로 한쪽 아래로 한쪽을 막 끼워 놓으면 더 작게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직사각형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이 되겠고요. 요 아래쪽은 원주의 반, 위쪽도 원주의 반이 되겠지. 그 원주의 반은 뭐지? 원주는 아까 얘기했죠. 원주는 지름의 약 3.14배라고 했죠. 약 3배, 지름의 약 3배. 그런데 그것의 반이래요. 그러면 지름의 반은 어떻게 되지? 반지름이 되겠죠. 그렇죠? 지름을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3.14, 약 3배가 가로 길이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가로 길이에 세로 길이를 곱한 것이 넓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3.14, 약 3배, 이 원주율 이렇게 곱한 게 원넓이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네, 원넓이 그래서 우리 이거 공부했던 거 잊어버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자료화면을 띄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해야죠. 해결해 봅시다. 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빈 부분, 하얀 부분 채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아요? 들죠? 채워버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저기 위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얘 있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원의 반, 그 원의 반을 여기 아래로 가지고 오려고요. 여기로. 그래서 채워버리려고요. 저 위에 원의 반을 지우고 여기로 갖고 와서 채워버리려고. 왜냐면 지름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채울게요. 그러면 사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사각형이 되고 얘는 사라지겠죠. 얘는 사라지겠고 사각형과 양쪽에 반원이 붙어 있는 도형이 됐어요. 이것도 또 분류하겠다는 거죠. 어떻게요?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원가요. 여기 있는 이 반원과 반원을 합하면 원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반지름은 얼마고요? 반지름은 5고요. 맞죠? 반지름이 5인 원 하나의 넓이와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쵸? 원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줄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원의 넓이 우리 아까 뭐라고 했나요? 자, 반지름 곱하기 약 3.14. 그쵸? 원주율 3.14로 하라고 했죠? 그럼 반지름이 5예요. 5 곱하기 3.14요. 그리고 위로 올라온 반원을 아래쪽 비어있는 쪽에 채웠으니까 이제 사각형 하나 10 곱하기 10 해서 둘이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죠. 자, 얘는 너무 쉬우니까요. 10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25 곱하기 3.14네요. 그쵸? 네. 25 곱하기 3.14 세로셈을 할 수도 있지만 세로셈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3.14를 반으로 쪼개고 25는 2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50 곱하기 1.57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50을 곱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100배를 해서 반으로 쪼개버리는 좋은 방법을 썼던 것이 혹시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야 될 텐데. 그쵸? 자, 그러면 50 곱하기 1.57도 세로셈 하지 말고 그냥 100배를 해버립시다. 그럼 157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57의 반! 157의 반은 얼마인가요? 얼마요? 78.5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100을 더하래. 그러니까 178.5 이렇게 나왔네요. 알겠죠? 네.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선생님하고 말이 착착 통할 것 같아. 그치? 25 곱하기 3.14에 3.14에서 4를 빼낼 수 있으면 더 좋지. 100을 만들 수 있을 건데 3.14가 4의 배수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2를 빼서 얘를 50으로 만들고 얘를 반으로 쪼갰죠. 그래서 1.57. 50을 곱하라고? 그럼 나는 100배를 하겠어. 그래서 100배를 해가지고 157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0배만 해야 되는데 100배 했으니까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78.5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러분들은 이미 선생님처럼 그렇게 했죠? 네, 잘했습니다. 아유, 벌써 우리가 10번을 해결했어요. 그쵸? 네, 너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다음 문제로 만나요. 빠뜨리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해서 수학 실력이 쑥쑥 자라도록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